예,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짜리 주택을 사게 되면은 또는 분양을 받게 되면은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을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. 또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무주택자 중심의 새로운 청약제도도 시행이 됩니다. 부동산 제도가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.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하실 때 네. 자금 조달 계약서를 원래 작성을 하는데요. 근데 이게 이제 작년 8일 부동산 대책 때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. 이때 이제 좀 세부 항목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가겠다.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? 그렇죠. 예. 아, 알겠습니다.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서울 이제 이런 지역이 되겠죠. 예. 그렇죠. 서울하고 과천 좀 몇 군데 해당이 되는 예. 거죠.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이런 것들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넣어야 된다고요? 예,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에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 대출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얼마 이렇게만 좀 적었는데요. 이제 앞으로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택을 아직은 이제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지 또 보유하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입하도록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좀 꼼꼼하게 고치는 이유가 있죠? 아, 이게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우리 뭐 가끔 뉴스 소개되면 뭐 유치원생이 뭐 집을 갖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부모들로부터 이제 현금 지원을 받아서 아. 이제 그 구입을 한 케이스인데 부모들한테 현금 지원을 받으면은 계획서상에 이게 그냥 현금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시가 돼요.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가 정확하게 어떤지 파악이 안 되는데 예. 그게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증여세 추징이 좀 가능해진 케이스가 되겠죠. 아무래도. 그러면은 결국 소위 말하는 금수저 청약을 막겠다라는 건데. 근데 금수저의 이렇게 주택 자금 구입을 조달 막는 계획서에 거. 그런 것들을 기입하면은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정책 취지가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일단은 뭐 그 부모들 현금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여러 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소소하게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좀 막겠다,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시장이 과열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러게요. 그렇게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요, 뭐 다행이죠. 예.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또 청약제도가 또 바뀌잖아요. 최근 뭐 예, 2년 새 그렇습니다. 10번 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청약제도의 핵심 내용을 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일단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. 네. 엄청나게 확대됐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유주택자들이 청약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추첨제 물량들이 있었는데 네. 거기서 이제 75% 이상을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끔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유주택자들은 더 입지가 더 좁아지고 그렇죠. 무주택자들은 이제 당첨 문이 더 열린 케이스가 되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의 자격이 또 강화된 케이스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, 그동안에. 근데 이제 시행 이후부터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무주택 자격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까 추첨제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그 평형이라고 하죠. 제곱미터로지 얼마 이상이 기준이 있나요? 예, 그전에는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가점제 50, 추첨제 50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추첨제는 1주택, 가진 뭐 유주택자분들도 청약이 가능했었어요. 그렇죠. 추첨제는. 근데 이제 그 50% 되는 물량의 75%가 되는 물량들을 무주택자분들한테 다 몰아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. 그러네요. 말하자면. 예. 근데 그 유주택자 중에는 뭐 진짜 뭐 강남에 큰 아파트,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 다세대나 빌라 아주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 신혼 때 그런 집 살다가 애가 하나 둘 태어나면서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분양을 받거나 사서 이렇게 집을 늘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번 청약제도 바뀐 거 상황에서는 좀 불리해지겠네요.
그러니까 같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, 그러니까 뭐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, 그러니까 뭐 네.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그 1억 3천만 원 미만이거나,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같은 예. 1주택이라도 좀 차이는 있고요. 예.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 굉장히 드물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요번 규정으로 인해서 좀 그 불만 사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, 네. 따라서 이제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주택을 팔고서 무주택 자격으로 그러니까 가면서 나중에 앞으로 나오는 것들 청약을 할 것이냐, 아니면은 그 1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후순위로 청약을 하는 물량들, 청약 분양이 되는 물량들을 청약을 할 것이냐, 네.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보유 가치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1주택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고,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좀 팔고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작은 집, 좀 싼 집에 사시는 분들 그 금액 있잖아요. 1억 3천이나 뭐 8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공시가격 기준이겠죠?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작은 집에 현재 또는 그 지방에 이렇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잘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신혼부부라든가 미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이 점수 때문에 가점제가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,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네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. 기존의 뭐 가점제 물량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오랫동안 무주택이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역시 이제 그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요.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특별 공급이나 신혼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, 문제는 이제 요번에 좀 제도가 또 바뀌면서 그 과거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셨던 이력과 관련해서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. 이제 특별 공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, 뭐 역시 이제 신혼타운에서도 역시 그 공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좀 생겼고요. 다만 이제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미리 파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, 이런 단서가 좀 다행히 붙어서 좀 불만은 좀 무마시키고 있습니다만은, 그래도 좀 이제 두고두고 좀 아쉬울 부분이죠. 이 부분은. 참 100% 만족시키는 제도라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하나만 더 지적을 좀 해봤으면 좋은 게, 최근 2년 사이에 10번도 이 청약제도가 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. 지금도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요즘에 분양 받았다가 청약 부적격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.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, 이런 건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? 사실 그 업계에 있는 사람도 헷갈립니다. 그러니까요. 오죽하면 그 소비자분들은 뭐 오죽 헷갈리겠습니까만은, 근데 그 사실 딱히 방법은 없어요. 소비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서 뭐 된다고 할 수가 없고, 근데 보게 되면은 실제로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자로 분류돼서 당첨이 취소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제도의 잦은 변경도 있지만은,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도 약간 책임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소비자들도 뭔가 제도가 바뀔 때마다 꾸준히 좀 그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. 정부도 너무 자주 바뀔 수 있는 제도라면 정부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충분히 고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그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걸로 봅니다. 뭐 투기 세력 잡겠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,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, 이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진 어떤 청약제도, 뭐 그다음에 꼼꼼한 자금 조달 계획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, 이제 그 주택을 뭐 필요에 의해서 한 채씩만 갖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상적일 텐데, 뭐 그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, 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, 분명히 이번에 지금 제도 개편들이 그런 편법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양산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은 있어 보이고요. 그 청약제도 역시 이제 그 청약제도 자체가 일단은 한 채 새로 집을 매입하는 부분인데, 그게 그 무주택자들한테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맞다고 봐요.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취지는 잘 살려서 뭐 진행된다고 보지만, 다만 어떤 잦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런 대책들은 좀 시장이 연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, 팀장님. 고맙습니다.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